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6K 초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16K일 때 바닥을 예측하고 향후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번 가을에 40만 불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중요한 비트코인 지지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EC가 바이낸스 US와 합의를 하고 그 뒤에 청문회에서 어떤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제 SEC의 판짜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 6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와이코프 메소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락 반전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40K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전에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했던 그 시기에 바닥이고 그 뒤에 상승을 할 거다. 이때도 와이코프의 메소드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곽강을 받았고, 최근에 또 하락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제 이걸 봤을 때는 다 왔고 반전이 일어나면서 40K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맞췄고 그 뒤에 상승을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차트지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에 이어가지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비트파이넥스에서 실제로 27.8K와 28.6K의 추가 매도벽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6K를 넘어왔을 때 그 뒤에 생성되어 있는 매도벽이고,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추가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베팅한 것 같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들도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서 헤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 가을에 강세장이 온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미국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을 정도에 이제 강세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 6월 1일 날 홍콩에서 암호화폐를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돈이 이제 9월 정도 되면 6, 7, 8이 지나고 9월에서 이제 10월 정도 가을이 오게 되면은 그 중국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해서도 강세장이 올 거다.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강세장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 그 다음에 고래들의 움직임, 세 번째로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를 봤을 때도 가을 정도에는 이제 40K까지는 모르겠지만 강세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6K, 17K일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16K, 17K 때 힘들다고 이제 떠났던 사람들은 31K까지 올랐을 때 배가 아팠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하락장, 이렇게 하락 기간 조정이 있는 장에서 그 뒤에 상승 반전이 있을 때, 이때 이탈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 예측뿐만이 아니고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가 중요한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25K에서 28K 사이가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거의 10% 정도가 여기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10년, 11년 역사에서 통틀어 가지고도 큰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25K에서 뭐 27K로 좀 줄이면 25에서 27K 구간은 강력한 지지대이자, 이걸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비트코인이 유통된 양의 거의 10% 정도가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 관련돼서 워낙 미국 주식이 좋기 때문에 미국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신용경색이 가장 많이 왔다고 해요. 신용경색이 가장 많이 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적은 주였다. 거의 한 뭐 50조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기간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적은 양이기 때문에 돈이 안 풀린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시중에 유동성이 말라간다. 이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이 신용경색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트리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6월에서 9월 사이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말간에 바이낸스 US와 SEC가 일부 합의를 했습니다. SEC에서 바이낸스 US에 자금을 동결해달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러지 말고 너희끼리 합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SEC와 이제 바이낸스 US가 합의를 해가지고 바이낸스 US는 계속 이제 운영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SEC 같은 경우도 완전히 멈출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의금을 좀 일부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에 자기들이 목줄을 가지고 있다, 너네 조심해라라고 경고한 것들이 통하게 됐고,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뭐 청문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프로메티움이라는 거래소라고 해요. 이거는 뭐 하나도 안 유명한 거래소였는데 이 거래소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SEC와 핀란라는 곳에서 다 등록이 됐다, 여기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 예전에 EDXM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EDXM 얘기할 때 SEC의 규제 안에서 월가에서 거래소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EDXM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새로운 거래소가 SEC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움직인다. 이거 수탁도 가능한 거거든요. 최근에 블랙록에서 뭐 현물 ETF에 준하는 트러스트 구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구조도 결국은 현물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수탁도 가능하고 SEC의 허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SEC가 크립토를 완전히 날려버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손아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판을 짜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래소들도 허가해 주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SEC가 크립토를 규제하는 게 새로운 판짜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봤을 때 2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롱텀 홀더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불장에 가장 고점에 들어왔던 비트코인 고래들이 물량을 뭐 5천 개 정도를 거래소로 이번에 보냈다고 해요. 이건 스마트한 움직임은 아닌 거죠. 하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보면은 2021년도 6월 달 정도거든요. 이때는 비트코인이 고점에 있을 때잖아요. 이때 물려주셨던 분들이 참지 못하고 이걸 거래소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SEC의 판짜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크립토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잘리고 있다 사람들이 계속, 힘드니까 기간 조정이랑 가격이 하락이 오면서 기간 조정이 오면 힘든 시기인데, 심리적으로 그런 힘들다는 게 지표로 2년 정도 된 물려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드디어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는 거를 잘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전이 오면서 40K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잘 봐야 되고, 현재는 이제 이렇게 많이 던지려고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2년 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들고 있는 월렛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락 횡보장일 때 더 큰 고래들은 좋은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코호트 자료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12월 달에 그 찐 바닥에서 있었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표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가격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과거의 지표, 그다음 현재의 고래들이나 이런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하고 그 뒤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 12월과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표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를 봐도 인플로우보다 아웃플로우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서 나가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러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은 구간이다. 뭐 부분적으로는 일부 흔들릴 수 있고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준하는 트러스트 상품을 신청을 하면서 어떤 게 좋은가, 비트코인을 살 때 어떤 그 방식으로 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분석을 한 건데,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그냥 사가지고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보다 이게 더 뛰어나다. 이유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제너레이팅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기들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관들, 특히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더 규제가 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창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흐름의 변화를 잘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와 지금 현재 지지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